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고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바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알고 보니 그 해답은 인간의 심리에 있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호감을 모르는 심리 트릭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윗 뒷담 박스. 안녕하세요, 히든추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져온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법, 친해지는 비결 4가지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들이 거의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당장 적용하기 좋은 방법부터 사람의 뇌를 속여서 호감을 갖게 하는 심리 트릭까지 함께 할 건데요. 오늘도 모처럼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아는 전문가이신데요.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은 호응을 얻었던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의 이전 책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는 제가 아주 예전에 초창기 영상에서 추천했던 적도 있는데요. 무려 대만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류시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도 아주 마음책한 여러분들 눈에는 패셔너블한 선생님의 모습이 아주 잘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의 팁들은 바로 선생님의 최근 저서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이 안에 담긴 꿀팁들인데요. 이전부터 선생님의 책은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쉽게 심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아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책과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호감 가는 상대와 친해지는 비결 4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류시안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대만 분이셔서 한국말이 아직 서투르십니다. 반말 모드로 가셔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심리학을 활용할 줄 아는 이에게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느냐는 하나의 공식 문제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이 방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우정 공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첫 번째 우정 공식, 상대와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1. 신체 근접성. 한마디로 이 방법을 표현하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가까이 가라입니다. 상대와 별로 친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표정은 읽을 수 있지만 몸은 닿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데요. 카페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거나 서점이라면 서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런 신체 근접성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정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상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사람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무조건 들어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내게 시선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것으로 호감이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미팅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상대의 대각선 자리가 좋다는 말, 바로 이 때문인 듯 합니다. 엄청 부담스럽게 바로 옆이나 앞은 아니지만 시선이 닿는 대각선 자리, 바로 이 정도의 근접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호감 가는 상대와 친해지는 비결 2번째 갑니다. 단순 노출 효과. 2번째 방법은 행동 심리학에서 인증된 심리 현상인데요. 단순히 접촉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상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노래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TV에서 나오고 카페에서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좋게 느껴졌던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네,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 덕분인데요. 노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편집에서 얼굴 노출이 자주 되었던 참가자는 높은 순위로 데뷔를 했었죠. 연예인들이 자주 여기저기 활동을 하면서 얼굴을 알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 현상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점, 알수록 흥미롭죠? 어떤 셀럽의 첫인상은 그냥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덕을 하고 팔로우를 하고 있었던 경험. 네, 그 사람의 매력도 있겠지만 바로 이 단순 노출 효과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심리를 활용해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나 나에게 호감을 가졌으면 하는 이성이 있다면 자주 얼굴을 비추세요. 친구였는데 아주 자주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집에 가는 동선이 같다 보니 호감이 가고 연인이 된 케이스, 혹은 이상하게 저 사람 볼수록 정이 가네, 모두 단순 노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호감 가는 상대와 친해지는 방법 3번째입니다. 호감 가는 표정. 혹시 이 방법을 제가 말하는 순간 에이, 잘생기고 예쁘면 그냥 호감 가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물론 맞습니다. 외모가 훌륭한 사람에게 끌리는 건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분명 외모가 훌륭해서 눈길이 갔는데 볼수록 매력이 없어서 마음이 안 갔던 경우요. 반면 외모는 그닥 눈에 띄지 않아서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상대가 말을 할수록 볼수록 매력이 있어서 점점 호감이 갔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아이돌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물론 연예인이니까 매우 출중했죠. 그런데 표정이 너무 좋아서 외모도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이래서 이분이 계속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라디오를 만들고 나서는 저는 그분의 팬이 되어 있었죠. 그분이 특히 잘 지었던 표정 중에 사람의 호감을 끄는 표정으로 심리학적으로 입증이 된 두 가지 표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볍게 눈썹 올리기. 누군가와 말을 할 때나 눈이 마주쳤을 때 눈썹을 이렇게 하면 더 호감이 간다고 합니다. 단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올리거나 이렇게 한쪽만 올리시면 비호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이걸 아이브로우 플래시라고 하는데요. 호감이 가는 그 이유에 대해 류시안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네요. 선생님,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친분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눈썹을 움직이는 눈썹 찡긋하기 동작을 보인다고 한다. 신기하죠?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6분의 1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당신을 알아요. 안녕하세요. 라는 신호를 바로 눈썹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혹시 눈썹 올리기라고 해서 눈썹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눈을 살짝 크게 떠주는 것으로 호감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호감 가는 두 번째 표정입니다. 자연스러운 미소. 웃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식적인 미소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건데요. 저는 평소에 표정이 딱딱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 앞에 앉아 계신 류시안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연습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전 구독자분들의 댓글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법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에 대한 답변도 되겠네요. 미소 연습법 4단계입니다. 선생님, 1단계 먼저 억지 미소를 지어 사진으로 남긴다. 2단계 즐거웠던 일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떠올린 후 미소 짓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 3단계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며 차이를 확인한 다음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모습을 참고해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한다. 4단계 고르지 못한 치열이나 웃을 때 못생겨지는 얼굴은 걱정하지 말고 얼굴 근육이 그 미소를 기억하게 만든다. 오,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봤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 그걸 한번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비교해보는 거죠. 호감 가는 상대와 친해지는 비결 마지막 방법은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적용해볼 수 있는 심리 트릭이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할 방법입니다. 네 번째, 구름다리 효과. 네, 이 방법은 케필라노 법칙으로도 불리는데요. 감정환기의 잘못된 귀인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호불호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심리 용어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구름다리 효과를 써보는 트릭인 거죠. 이 구름다리 효과는 한 실험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밴쿠버의 케필라노 협곡에서 진행이 되었던 실험인데요. 20층 건물 높이에 흔들리는 다리의 정중앙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남성들이 차례로 다리를 건너오면 이 여성이 정중앙에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는 연막이고요. 실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웃으면서 여성이 실험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오늘 저녁에 전화를 달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무려 절반에 가까운 남성들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여성이 낮고 튼튼한 다리에서 실험을 했을 땐 12.5%만이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높은 다리에서 공포를 느낄 때 사람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주의력이 집중되고 체온이 상승하는 그런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첫눈에 반했을 때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이때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니 우리의 대뇌가 신체적인 반응을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해석해서 오판을 한 거죠. 가슴이 뛰고 혈압이 상승할 때 이러한 신체적 반응에 마음이 속는 심리 트릭인 겁니다. 호감이 가는 이성이 있다면 같이 공포 영화를 보거나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다리 효과,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호불호에 대한 반응이 더 강렬해진다. 여기서 주의사항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게 증폭이 되겠지만 반대로 비호감이었다면 그 비호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는 대신 상대에게 약간의 호감이라도 심어놓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호감 가는 상대와 친해지는 비결 4가지를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류시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 가까이에서. 두 번째, 자주 보며. 세 번째,
우호의 신호를 보내고 네 번째, 공포영화 보기 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류시안 선생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내가 될 힘이 잠재되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요컨대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은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아주 차곡차곡 쌓아올린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좋은 심리 습관을 갖추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심리 습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중 가장 좋았던 포인트나 공감 가는 부분을 이 타임 링크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천해서 이 류시안 선생님의 책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도 꼭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렌츠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